원성왕이 즉위하였다. 왕의 이름은 경신으로 나무랑의 12대 손이다. 어머니는 박씨 계호 부인이고 왕비는 김씨로 신술 각간의 딸이다. 일찍이 해공왕 말년에 반신이 바로하였는데 선덕왕이 당시 상대등이 되어 앞장서서 임금의 곁에 있는 나쁜 무리를 제거할 것을 주장하였다. 경신이 그에 동조하여 난을 평정하였는데 공이 있었기에 선덕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자 상대등이 되었다. 선덕왕이 죽었는데 아들이 없자 여러 신하들이 회의를 한 후에 왕의 집안 조카인 주원을 옹립하고자 하였다. 주원의 집은 서울에서 왕궁으로부터 북쪽으로 20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는데 마침 큰 비가 와서 알천에 물이 넘쳐 주원이 알천을 건너 왕궁으로 오지 못하였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왕은 큰 자리라 진실로 사람이 도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갑자기 비가 쏟아진 것은 하늘이 혹시 주원을 왕으로 세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지금 상대된 경씨는 전왕의 동생으로 평소 덕망이 높고 왕의 자질이 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여러 사람들의 뜻이 모아져 경신이 왕위를 계승하도록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그치니 나라 사람들이 모두 만세를 외쳤다. 원년 2월에 고조부 대하찬 법선을 현성대왕으로, 증조부 이찬 의관을 신영대왕으로, 조부 이찬 위문을 흥평대왕으로, 죽은 아버지 일길찬 효양을 명덕대왕으로, 어머니 박씨를 소문태우로 추봉하고 아들 인겸을 세워 왕태자로 삼았다. 성덕대왕과 개성대왕의 두 사당을 없애고 시조대왕, 태종대왕, 문무대왕과 조부 흥평대왕, 죽은 아버지 명덕대왕을 오묘로 만들었다. 문무백관의 관작을 한 등급씩 올려주었다. 이찬 병부령 충념을 상대등으로 삼고 이찬 제공을 시중으로 삼았는데 제공이 사양함으로 이찬 세강을 시중으로 삼았다. 원년 3월에 전 왕비 구족왕후를 외궁으로 내보내고 조 3만 4천석을 하사하였다. 폐강진에서 붉은 까마귀를 바쳤다. 총관을 고쳐 도독으로 하였다. 2년 여름 4월에 나라의 동쪽 지역에 우박이 내려 뽕나무와 보리가 모두 상하였다. 김원전을 당에 파견하여 토산물을 바쳤다. 당 덕종이 조서를 내려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신라왕 김경신에게 명한다. 김원전이 도착하여 보내온 상표문과 진봉한 물품을 모두 살펴보았다. 경의 나라 풍속은 믿음이 돈독하고 의로운 뜻이 곧고 순수하여 예로부터 중국을 받들어 능히 황제의 가르침에 따르고 나라를 어루만져 번성하게 하였으니 모두 유학의 풍습을 받아 예법이 잘 행하여져서 나라가 편안히 다스려진 것이다. 정성을 다하여 천자의 궁궐을 향하고 찾아와 보고하는 일에 빠짐이 없고 여러 번 사신을 보내 공물을 바치는 일을 이어갔다. 비록 바다가 멀고 넓으며 길은 아득히 길지만 예물의 왕래는 옛날과 같이 활발하고 충성스러움이 더욱 분명해지니 가상하다는 감탄이 매우 커진다. 짐은 군주로 모든 곳에 임하여 사람들의 부모가 되고 중국에서 외방까지 하나의 법도와 같은 문자로 크게 화합하기에 이르러 함께 인덕과 장수의 경지에 오르기를 바란다. 경은 마땅히 봉지안의 안녕을 지키고 모든 백성들을 구휼하기에 힘써 영구히 번신이 됨으로써 바다끝 땅을 평안하게 하라. 이제 경에게 나금과 능채 등 30필과 의복 1벌, 은합 1개를 하사하니 도착하면 마땅히 수령하도록 하라. 왕비에게는 금채와 능라 등 20필과 금실을 눌러 수놓은 비단치마 1벌, 은환 1개를, 대제상 1명에게는 의복 1벌과 은합 1개를, 차제상 2명에게는 각각 의복 1벌과 은환 1개를 보내니 경이 마땅히 받아서 나누어 주도록 하라. 여름에 매우 더운 날씨에 경이 편안히 잘 지내기를 바라며 재상 이하에게도 아울러 안부를 전하라.
글로 전하다 보니 미처 말하지 못한 바가 많다. 가을 7월에 가물었다. 9월에 왕도의 백성이 굶주리니 속 33,240석을 내어주어 진율하였다. 겨울 10월에 다시 속 33,000석을 내어주었다. 대사 무호가 병법 15건과 화령도 2건을 바치니 구랍 현령으로 임명하였다. 3년 봄 2월에 경도에 지진이 있었다. 왕이 친히 신궁에서 제사를 지내고 크게 사면하였다. 여름 5월에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가을 7월에 누리가 나타나 곡물에 피해를 입혔다. 8월 초하루 신사일에 일식이 있었다. 4년 봄에 처음으로 독서 상품을 정하여 관리를 선발하였다. 춘추 좌시전이나 혹은 예기, 문선을 읽고 그 뜻에 능통하면서 아울러 논어와 효경의 밝은 자를 상품으로, 공례와 논어, 효경을 읽은 자를 중품으로, 공례와 효경을 읽은 자를 하품으로 하였다. 만약 오경과 삼사, 제자백가의 저서에 널리 통달한 사람이라면 등급을 뛰어넘어 선발하여 등용하였다. 전에는 단지 활쏘기로 관리를 선발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고쳤다. 가을에 나라 서쪽 지역에 가뭄이 들고 누리가 나타났으며 도적이 많아졌다. 왕이 사자를 보내 이 지역을 난무하게 하였다. 5년 봄 정월 초하루 갑진일에 일식이 있었다. 한산주의 백성이 굶주리니 곡식을 내어 진율하였다. 가을 7월에 서리가 내려 곡식이 상하였다. 9월에 자옥을 양근현 소수로 삼았다. 집사사 모초가 반대하며 말하기를 자옥은 문적으로 선발된 사람이 아니므로 지방관의 직분을 맡길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시중이 의견을 말하기를 비록 문적으로 선발되지는 않았지만 일찍이 당으로 들어가 국자감의 학생이 되었으니 또한 지방관으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왕이 그 의견을 따랐다. 논하여 말한다. 오직 배운 후에 도를 알게 되고 오직 도를 알게 된 후에 일의 본말을 밝게 알 수 있다. 그런 까닭에 배운 후에 관직에 나간 사람은 그 일을 함에 근본을 먼저 하여 말단이 저절로 바르게 되게 하니 하나의 별이를 들면 그 그물 구멍이 그에 따라 모두 바르게 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배우지 않은 자는 이와 반대로 일을 하매 선우와 본말의 순서가 있음을 알지 못하여 다만 구구하게 지연 말단의 정신을 빼앗긴다. 혹은 더 많이 거두어 이익을 보려 하거나 혹은 가혹하게 다스리는 것을 높이 평가하니 비록 나라를 이롭게 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 하더라도 반대로 해가 된다. 이런 까닭에 학기의 말이 근본에 힘쓴다로 끝나고 상서에서도 역시 이르기를 배우지 않으면 담장에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것과 같아서 일에 임하면 오직 번거로움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하였다. 곧 집사 모초의 말은 가히 만세의 모범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6년 봄 정월에 종기를 시중으로 삼았다. 벽골제를 증축하였는데 전주 등 7주 사람을 징발하여 공사를 하였다. 웅천주에서 붉은 까마귀를 진상하였다. 3월에 일길찬 백어를 북국의 사신으로 보냈다. 크게 가물었다. 여름 4월에 태백과 진성이 동정에 모였다. 5월에 속을 내어 한산주와 웅천주 두 주의 굶주린 백성을 진율하였다. 7년 봄 정월에 왕태자가 죽으니 시호를 해충이라 하였다. 이찬 제공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사형에 처해졌다. 웅천주에서 향성 대사의 아내가 한 번에 남자아이 셋을 낳았다. 겨울 10월에 경도에 눈이 세척이나 내렸는데 얼어 죽은 사람이 있었다. 시중 종기가 물러나고 대하찬 준홍을 시중으로 삼았다. 11월에 경도에 지진이 있었다. 내성시랑 김원을 삼중 아찬으로 삼았다. 8년 가을 7월에
당의 사신을 파견해 미녀 김정란을 바쳤다. 그녀는 나라에서 최고 미인이며 몸에서 향기가 났다. 8월에 왕자 의영을 봉하여 태자로 삼았다. 상대등 충념이 죽어 이찬 세강을 상대등으로 삼았다. 시중 준홍이 병으로 그만두자 이찬 숭빈을 시중으로 삼았다. 겨울 11월 초하루 임자일에 일식이 있었다. 9년 가을 8월에 큰 바람이 불어 나무가 부러지고 벼가 쓰러졌다. 남아 김뇌가 흰 꿩을 바쳤다. 10년 봄 2월에 지진이 있었다. 왕자 의영이 죽으니 시호를 헌평이라 하였다. 시중 숭빈이 물러나니 잡찬 언승을 시중으로 삼았다. 가을 7월에 봉은사를 처음으로 세웠다. 한산주에서 흰 새를 바쳤다. 궁의 서쪽에 망은루를 세웠다. 11년 봄 정월에 해충태자의 아들 준홍을 봉하여 태자로 삼았다. 여름 4월에 가물었다. 왕이 친히 감옥에 있는 죄수들의 죄상을 살펴 처분하니 6월에 이르러 비가 내렸다. 가을 8월에 서리가 내려 곡물에 피해를 입혔다. 12년 봄 경도에 기근이 들고 전염병이 돌자 왕이 창고를 열어 진열하였다. 여름 4월에 시중 언승을 병부령으로 삼고 이찬 지원을 시중으로 삼았다. 13년 가을 9월에 나라 동쪽 지역에 누리가 나타나 곡물에 해를 입혔다. 홍수가 나서 산이 무너졌다. 시중 지원이 물러나니 아찬 김산조를 시중으로 삼았다. 14년 봄 3월에 왕궁의 남쪽 누교가 불탔다. 망덕사의 두 탑이 서로 부딪혔다. 여름 6월에 가물었다. 굴자군에서 성남호 대사의 아내가 한 번에 3남 1녀를 낳았다. 겨울 12월 29일에 왕이 죽었다. 시호를 원성이라 하고 유명에 따라 관을 옮겨 봉덕사 남쪽에서 화장하였다. 소성왕이 왕위에 올랐다. 왕의 이름은 준홍으로 원성왕의 태자 인겸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김씨이며 왕비는 김씨 계화부인으로 대하찬 숭명의 딸이다. 원성대왕 원년에 아들 인겸을 봉하여 태자로 삼았으나 7년에 인겸이 죽었기 때문에 원성왕이 그의 아들을 왕궁에서 키웠다. 소성왕은 원성왕 5년에 당에 가는 사신이 되어 대하찬 관등을 받았고 6년에 파진찬으로 재상이 되었으며 7년에 시중이 되었다가 8년에 병부령이 되었다. 11년에 태자가 되었다가 원성왕이 죽자 왕위를 이었다. 원년 봄 3월에 청주 거로연을 학생 노급으로 삼았다. 냉정현령 염철이 흰 사슴을 바쳤다. 여름 5월에 죽은 아버지 해충태자를 해충대왕으로 추봉하였다. 우두주 도독이 사자를 보내 아뢰기를 소처럼 생긴 기이한 짐승이 있는데 몸이 길고 또 높으며 꼬리 길이가 3척이 넘고 털은 없고 코가 깁니다. 현성천에서 나타나 오시경 쪽으로 갔습니다. 라고 하였다. 가을 7월에 길이가 9척이나 되는 인삼을 얻었다. 심히 기이하다고 여겨 당에 사신을 보내 이 인삼을 바쳤는데 당 덕종이 그것은 인삼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받지 않았다. 8월에 어머니 김씨를 성목태우로 추봉하였다. 한산주에서 흰 까마귀를 바쳤다. 2년 봄 정월에 왕비 김씨를 왕후로 책봉하고 충분을 시중으로 삼았다. 여름 4월에 폭풍이 불어 나무가 부러지고 기와가 날아갔다. 선안전의 발이 날아가 간 곳을 알 수 없고 임해문과 인하문 두 문이 무너졌다. 6월에 왕자를 태자로 책봉하였다. 왕이 죽으니 시호를 소성이라 하였다. 애장왕이 왕위에 올랐다. 왕의 이름은 청명이고 소성왕의 태자이다. 어머니는 김씨 계화부인이다.
즉위할 때 나이가 13세였으므로 아찬 병부령 언승이 섭정하였다. 처음에 원성왕이 죽자 당 덕종이 사복낭중 겸 어사중승 위단을 부절을 지닌 사신으로 보내 조문하게 하고 또 왕 준홍을 계부의 동삼사, 검교태위, 신라왕으로 책봉하도록 명하였는데 위단이 운주에 도착하였을 때 왕의 사망 소식을 듣고 이에 당으로 돌아가 버렸다. 가을 7월에 왕이 이름을 중희로 바꾸었다. 8월에 전 입당수기 학생 양열을 두일현 소수에 임명하였다. 이전에 당 덕종이 봉천으로 거둥하였을 때 양열이 난리에 수행한 공이 있어 황제가 우찬 선대부를 제수하여 돌려보냈기 때문에 왕이 그를 발탁하였었다. 2년 봄 2월에 시조묘를 찾아가 배웠다. 태종대왕과 문무대왕의 양사당을 별도로 세우고 시조대왕과 왕의 고조부 명덕대왕, 증조부 원성대왕, 조부 해충대왕, 죽은 아버지 소성대왕으로 오묘를 삼았다. 병부령 언승을 어룡성 사신으로 삼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 등으로 삼았다. 크게 사면하였다. 여름 5월 초하루 임술일에 일식이 있었어야 하나 없었다. 가을 9월에 형옥이 달에 들어가고 별이 비처럼 쏟아졌다. 무진주에서 붉은 까마귀를 바쳤다. 우두주에서 흰 꿩을 바쳤다. 겨울 10월에 매우 추워서 소나무와 대나무가 모두 죽었다. 탐라국에서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3년 봄 정월에 왕이 친히 신궁에 제사 지냈다. 여름 4월에 아찬 김주벽의 딸을 후궁으로 들였다. 가을 7월에 지진이 있었다. 8월에 가야산 해인사를 창건하였다. 삼량주에서 붉은 까마귀를 바쳤다. 겨울 12월에 균정에게 대하찬 관등을 주어 가왕자로 삼고 외국에 진로 보내고자 하였으나 균정이 거절하였다. 4년 여름 4월에 왕이 남교로 가서 보리를 보았다. 가을 7월에 일본국과 교빙하여 우호를 맺었다. 겨울 10월에 지진이 있었다. 5년 봄 정월에 이찬 수승을 시중으로 삼았다. 여름 5월에 일본국이 사신을 보내 황금 300냥을 바쳤다. 가을 7월에 알천가에서 크게 열병을 하였다. 삼량주에서 흰 까치를 바쳤다. 임해전을 중수하고 동궁 만수방을 새로 지었다. 우두주 난사년에서 엎어져 있던 돌이 일어섰다. 웅천주 소대연 부포의 물이 피로 변하였다. 9월에 망덕사의 두 탑이 싸웠다. 6년 봄 정월에 어머니 김씨를 대왕으로 왕비 박씨를 왕으로 책봉하였다. 이해에 당 덕종이 죽으니 순종이 병분왕중 겸 어사대부 원계방을 보내 상을 알렸다. 또 왕을 계부의 동삼사, 검교태위, 사지절, 대도독 계림 주제군사, 계림 주자사 겸 지절 충영 해군사, 상주국 신라 왕으로 책봉하고 그 어머니 숙씨를 책봉하여 대비로 삼았으며 아내 박씨를 비로 하였다. 가을 8월에 공식 20여조를 반시하였다. 겨울 11월에 지진이 일어났다. 7년 봄 3월에 일본국 사신이 오니 조원전에서 접견하였다. 왕이 교를 내리기를 새로 절을 짓는 것을 금지하고 다만 수리하는 것만을 허락한다. 또 수놓은 비단을 사용하여 불사를 하는 것과 금은으로 그릇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 마땅히 담당 관청에 명하여 널리 알리고 시행하게 하라 라고 하였다. 당 헌종이 수기하던 왕자 김원충을 내보내 귀국시키면서 12서감 관직을 더해주었다. 가을 8월에 사신을 당에 보내어 조공하였다. 8년 봄 정월에 이찬 김원창을 시중으로 삼았다. 2월에 왕이 숭례전에 앉아 음악 연주를 감상하였다.
가을 8월에 눈이 많이 내렸다. 9년 봄 2월에 일본국 사신이 와서 왕이 후한 예의로 대접하였다. 김력기를 당에 보내 조공하였다. 김력기가 황제에게 아뢰기를 정원 16년에 조서를 내려 저의 옛 임금 김준홍을 신라 왕으로, 왕의 어머니 신씨를 대비로, 아내 숙씨를 왕비로 책봉하셨으나 책봉사 위단이 도중에서 왕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 버려서 그 책서가 지금 중서성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귀국할 때 그 책서를 받아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엎드려 청합니다. 라고 하였다. 황제가 명하기를 마땅히 홍려씨에 명하여 김준홍 등의 책서를 중서성에서 받아오게 하고 홍려시에 도착하면 김력기에게 주어서 받들어 귀국하게 하라 라고 하였다. 더하여 왕의 숙부 언승 및 그 동생 중공 등에게 문극을 하사하면서 본국에 돌아가서 예에 따라 나누어 주도록 하였다. 12도의 사자를 보내 여러 군읍의 경계를 나누어 정하였다. 가을 7월 초하루 신사일에 일식이 있었다. 10년 봄 정월에 달이 필수를 침범하였다. 여름 6월에 서영산성의 소금창고에서 울음소리가 났는데 소리가 소가 우는 소리와 같았다. 벽사에서 두꺼비가 뱀을 잡아먹었다. 가을 7월에 대하찬 김육진을 당에 보내 사은하고 토산물을 바쳤다. 크게 가물었다. 왕의 숙부 언승과 동생 이찬 재용이 병사를 거느리고 왕궁으로 들어와 반란을 일으켜 왕을 시해하였다. 왕의 동생 채명이 왕의 곁에서 지키다가 같이 해를 당하였다. 왕을 추시하여 애장이라 하였다. 헌덕왕이 즉위하였다. 왕의 이름은 언승으로 소성왕의 어머니까지 같은 동생이다. 원성왕 6년에 당에 사신으로 갔다 온 후 대하찬의 지위를 받았고 동왕 7년에 역신을 주살하여 잡찬에 올랐으며 10년에 시중이 되었다가 11년에는 이찬으로서 재상이 되었으며 12년에 병부령이 되었다. 애장왕 원년에는 각간이 되었고 2년에 어룡성 사신을 역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등이 되었다가 이때에 이르러 즉위하였다. 왕비는 귀승 부인으로 예영 각간의 딸이다. 이찬 김숭빈을 상대등으로 삼았다. 가을 8월에 크게 사면하였다. 이찬 김창남 등을 당에 보내 왕의 상을 알렸다. 당 헌종이 직방 원해랑 서버사 중승 최정을 사신으로 하고 질자인 김사신으로 하여금 보좌하게 하여 부절을 가지고 가서 조문하고 제사하게 하였다. 왕을 계부의 동삼사, 검교대위, 지절, 대도독 계림주제군사, 계림주자사 겸 지절 충영해군사, 상주국 신라 왕으로 책봉하고 아내 정씨를 비로 책봉하였으며 대제상 김숭빈 등 3인에게 문극을 하사하였다. 2년 봄 정월에 파진찬 양종을 시중으로 삼았다. 하서주에서 붉은 까마귀를 바쳤다. 2월에 왕이 친히 신궁에 제사를 지냈다. 사자를 보내 나라 안의 제방을 수리하였다. 가을 7월에 유성이 자미에 들어갔다. 서원경에서 흰 꿩을 바쳤다. 겨울 10월에 왕자 김원장을 당에 보내 금은 불상 및 불경 등을 바치고 당 순정의 명복을 빈다는 말을 올렸다. 유성이 왕량에 들어갔다. 3년 봄 정월에 시중 양종이 병이나 그만두니 이찬 원흥을 시중으로 삼았다. 2월에 이찬 웅원을 완산주 도독으로 삼았다. 여름 4월에 평의전에서 정사를 보기 시작하였다. 4년 봄에 균정을 시중으로 삼았다. 이찬 충영의 나이가 70세가 되어서 궤장을 하사하였다. 가을 9월에 급찬 숭정을 정사로 하여 북국에 보냈다.
5년 봄 정월에 이찬 헌창을 무진주 도독으로 삼았다. 2월에 시조묘를 찾아뵈었다. 현덕문에 불이 났다. 6년 봄 3월에 숭례전에서 여러 신하들과 잔치를 하였다. 즐거운 분위기가 무르익자 왕이 금을 연주하고 이찬 충영이 일어나 춤을 추었다. 여름 5월에 나라의 서쪽 지역에서 홍수가 났다. 사자를 보내 수해를 입은 주군의 사람들을 위문하고 1년간 조조를 면제해 주었다. 가을 8월에 경도에서 바람과 안개가 심하여 낮이지만 밤과 같았다. 무진주 도독 헌창이 경도로 들어와 시중이 되었다. 겨울 10월에 건모 대사의 아내가 한 번에 아들 셋을 낳았다. 7년 봄 정월에 사신을 당에 보내 조공하였다. 당 헌종이 접견하고 잔치를 열어주고 차등 있게 물품을 하사하였다. 여름 5월에 눈이 내렸다. 가을 8월 초하루 기해일에 일식이 있었다. 서쪽 변경 주군에 큰 기근이 들어 도적들이 별떼처럼 일어났다. 군대를 내어 도적들을 평정하였다. 대성이 익성과 진성 사이에서 나와 남서서 방향을 가리키는 모양이었다. 별 빗살의 길이는 6척 정도로 넓이는 2촌 정도였다. 8년 봄 정월에 시중 헌창을 지방으로 내보내 청주 도독으로 삼았고 장열을 시중으로 삼았다. 흉년으로 백성이 굶주렸는데 절강 동쪽으로가 식량을 구하는 사람 170명이 있었다. 한산주 당은현에서 길이가 10척, 넓이가 8척, 높이가 3척 5촌이나 되는 돌이 저절로 100여 보를 움직였다. 여름 6월에 망덕사의 두 탑이 서로 싸웠다. 9년 봄 정월에 이찬 김춘공을 시중으로 삼았다. 여름 5월에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산천에 두루 기도하니 가을 7월이 되어 비가 내렸다. 겨울 10월에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지자 주군에 명하여 창고에 곡식을 내어주어 진열하도록 하였다. 왕자 김장렴을 당에 보내 조공하였다. 10년 여름 6월 초하루 개축일에 일식이 있었다. 11년 봄 정월에 이찬 진원의 나이가 70세여서 괴장을 하사하였다. 이찬 헌정은 병이 들어 잘 걸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이가 70세가 되지 않았지만 금 장식 자단 지팡이를 하사하였다. 2월에 상대등 김승빈이 죽어서 이찬 김수종을 상대등으로 삼았다. 3월에 초적이 곳곳에서 일어났으므로 여러 주군의 도독과 태수에게 초적들을 잡으라고 명하였다. 가을 7월에 당 운주 절도사 이사도가 반란을 일으켰다. 당 헌종이 장차 반란군을 토벌하여 평정하고자 양주 절도사 조공을 보내 우리 병마를 징발하라는 조칙을 내리니 왕이 칙지를 받들고자 순천군 장군 김웅원에게 갑병 3만 명을 거느리고 가서 도우라고 명하였다. 12년 봄과 여름에 가물어서 겨울에 기근이 있었다. 11년에 사신을 당에 보내 조공하였다. 당 목족이 인덕전으로 불러보고 잔치를 열어주고 차등 있게 물품을 하사하였다. 13년 봄에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자 자손을 팔아서 자신이 살려고 하였다. 여름 4월에 시중 김춘공이 죽어서 이찬 영공을 시중으로 삼았다. 청주 도독 헌창을 웅천주 도독으로 옮겨 임명하였다. 가을 7월에 폐강 남천의 두 돌이 서로 싸웠다. 겨울 12월 29일에 큰 천둥이 쳤다. 14년 봄 정월에 왕의 어머니까지 같은 동생 수종을 부군으로 삼아 월지궁에 들게 하였다. 2월에 눈이 5척이나 내려서 나무들이 말라 죽었다. 3월에 웅천주 도독 헌창이 아버지 주원이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나라 이름을 장안이라 하고 연호를 만들어 경운원년이라 하였다. 무진주, 완산주, 청주, 사벌주, 네 주의 도독과 국원경, 서원경, 금강경의 사신 및 여러 군현의 수령들을 위협하여 자신의 아래에 예속시켰다. 청주 도독 향령은 몸을 빼 추화군으로 달아났고 한산주, 우두주, 삼량주, 패강진, 북원경 등은 김원창의 역모를 미리 알고 병사를 동원하여 스스로를 지켰다. 18일에 완산주 장사 최웅과 주조 아찬 정년의 아들 영충 등이 왕경으로 도망쳐 와서 김원창의 반란을 고하자 왕이 즉시 최웅에게 급찬 속함군 태수직위를, 영충에게는 급찬 관등을 주었고 장수 8인을 파견하여 왕도의 팔방을 지키게 하였으며 그런 후에 군대를 출진시켰다. 일길찬 장웅이 먼저 출발하고 잡찬 위공과 파진찬 재릉이 그 뒤를 이었으며 이찬 균정, 잡찬 웅원, 대하찬 우징 등이 삼군을 통솔하여 정벌에 나섰다. 각간 충공과 잡찬 유능은 문화관문을 지켰다. 명기와 안락 2명의 화랑이 각각 종군하기를 청하여서 명기와 그의 무리는 황산으로 갔고 안락은 심의지진으로 갔다. 이때 헌창은 장수를 보내 주요한 도로를 차지하고 신라군을 기다렸다. 장웅이 도동현에서 반란군을 만나 공격해 퇴폐시켰고 위공과 재릉은 장웅 군대에 합류하여 삼년산성을 공격해 들어가 이겼다. 군대를 속리산으로 진격시켜 반란군을 쳐 괴멸시켰으며 균정 등은 반란군과 성산에서 싸워 이를 괴멸시켰다. 여러 군대가 모두 웅진에 도착하여 반란군과 크게 싸웠는데 목을 베어 죽이거나 사로잡은 적군을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헌창이 겨우 몸을 피하여 성 안에 들어가 수비를 견고히 하자 여러 군대가 성을 포위하여 공격한 지 10일 만에 성이 막 함락되려 하였다. 헌창이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자 종자가 목을 베어 머리와 몸을 각각 다른 곳에 묻었다. 성이 함락되자 오래된 무덤에 있던 그의 시신을 찾아내 다시 처단하고 친척과 따르던 무리 모두 239명을 죽였으며 백성들은 풀어주었다. 후에 전투에서의 공에 따라 차등 있게 관작과 상을 주었는데 아찬 녹진에게 대하찬 관등을 주었으나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삼량주 굴자군은 반란군에 가까운 곳이었으나 반란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조세를 7년간 면제시켜 주었다. 이보다 앞서 청주 태수의 청사 남쪽 연못 속에서 기이하게 생긴 새가 나왔는데 몸 길이가 5척에 색은 검었고 머리가 5살 정도의 어린아이만 했으며 부리 길이는 1척 5촌에 눈은 사람 같았고 모이 주머니는 5승 정도 되는 그릇만 하였다. 3일 만에 죽었으니 헌창이 패망할 징조였다. 각간 충공의 딸 정교를 맞아들여 태자비로 삼았다. 폐강 산골짜기에 쓰러진 나무에서 싹이 났는데 하룻밤이 지나자 높이 13척, 둘레 4척 7촌이 되었다. 여름 4월 13일에 달빛이 핏빛과 같았다. 가을 7월 12일에 해에 검은 햇무늬가 생겼는데 남북 방향을 가리키는 모양이었다. 겨울 12월에 주피를 당해 보내 조공하였다. 15년 봄 정월 5일에 서원경에서 벌레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9일에 흰색, 검은색, 붉은색 세 종류의 벌레가 눈이 와도 상관없이 다니다가 햇볕을 보자 죽었다. 원순과 평원 두 각간이 70세가 되어 관직에서 물러나기를 청하니 궤장을 하사하였다. 2월에 수성군과 당은현을 합하였다. 여름 4월 12일에 유성이 천시에서 생겨 제좌를 침범하고 천시 북동쪽과 직녀, 왕량을 통과하여 각도에 이르자 셋으로 나누어졌는데 북을 치는 것 같은 소리가 나면서 소멸하였다.
가을 7월에 눈이 내렸다. 17년 봄 정월에 헌창의 아들 법문이 고달산의 도적, 수신 등 100여 명과 함께 반란을 모의하였다. 평양에 도읍하고자 하여 북한산주를 공격하였는데 도독 총명이 병사들을 거느리고 싸워 그를 잡아 죽였다. 3월에 무진주 마미지연에서 한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머리가 둘이고 몸도 둘, 팔은 넷이었으며 태어날 때 하늘에서 큰 천둥 소리가 났다. 여름 5월에 왕자 김은을 당에 보내 조공하였는데 상주하여 말하기를 이전에 건너와 대학생으로 있는 최희정, 김숙정, 박계엽 등을 번국으로 돌려보내 주시고 새로이 조정해온 김윤부, 김립지, 박량지 등 12명을 머물며 수기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더하여 그들을 국자감에 들어가게 해 학문을 배우게 하고 홍려시에서 그들에게 물자와 양식을 지급하게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였다. 황제가 그 말을 들어주었다. 가을 삼량주에서 흰 까마귀를 바쳤다. 우두주 대양관군에서 황지 남아의 아내가 한 번에 아들 둘과 딸 둘을 낳아서 조백석을 하사하였다. 18년 가을 7월에 우잠군 태수 배경에게 명하여 한산주 북쪽 여러 주군의 백성 10,000명을 징발하여 300리 길이의 폐강장성을 축조하였다. 겨울 10월에 왕이 죽으니 시호를 헌덕이라 하고 천림사 북쪽에 장사 지냈다. 흥덕왕이 즉위하였다. 왕의 이름은 수종이었으나 후에 경희로 이름을 바꾸었다. 헌덕왕의 어머니까지 같은 동생이다. 겨울 12월에 왕비 장화 부인이 죽으니 정목왕으로 추봉하였다. 왕이 왕비를 생각하며 잊지 못하고 슬퍼하며 즐거워함이 없어서 여러 신하들이 표문을 올려 다시 왕비를 맞아들일 것을 청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짝이 없는 한 마리 새도 짝을 잃고 슬퍼하는데 하물며 좋은 배필을 잃은 사람은 어떠하겠는가? 어찌 무정하게 바로 다시 아내를 얻겠는가? 라고 하면서 끝내 듣지 않았다. 또한 시녀를 가까이 두지 않고 좌우에 두고 부리는 사람은 오직 환관뿐이었다. 2년 봄 정월에 친히 신궁에 제사 지냈다. 당 문종이 헌덕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회를 중단하고 태자 좌유덕 겸 어사중승 원적에게 명하여 부절을 가지고 가 조문하고 제사 지내게 하였다. 더하여 사왕을 계부의 동삼사, 검교태위, 사지절 대도독 계림 주재군사 겸 지절 충영 해군사 신라 왕으로 어머니 박씨를 대비로, 아내 박씨를 왕비로 책봉하였다. 3월에 고구려 승려 구덕이 당에 들어가서 경을 가지고 돌아오니 왕이 여러 절의 승려들을 모아 나아가 그를 맞이하게 하였다. 여름 5월에 서리가 내렸다. 가을 8월에 태백성이 낮에 보였다. 경도가 크게 가물었다. 시중 영공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3년 봄 정월에 대하찬 김우징을 시중으로 삼았다. 2월에 사신을 당에 보내 조공하였다. 3월에 눈이 내렸는데 쌓인 눈의 깊이가 3척이었다. 여름 4월에 청해대사 궁복은 성이 장씨이고 당 서주로 건너가 군중 소장이 되었다가 나중에 귀국하여 왕을 배웠으며 부하 10,000명을 거느리고 청해에 진을 설치하였다. 한산주 표천현에 있는 요인이 스스로 말하기를 빨리 부자가 되는 술법이 있다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잠옷 현혹시켰다. 왕이 이 일에 대해 듣고 말하기를 사악한 방수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자를 처벌하는 것은 선왕의 법이다라고 하고 그를 먼 섬으로 유배 보냈다. 겨울 12월에 당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당 문종이 사신을 인덕전으로 불러서 보고 잔치를 열어주며 지위에 따라 차등을 두어 물품을 하사하였다. 이때 당에 갔다 돌아온 사신인 대렴이
차 나무 종자를 가지고 왔는데 왕이 그것을 지리산에 심게 하였다. 차는 선덕여왕 때부터 있었지만 이때에 이르러 성행하였다. 4년 봄 2월에 당운군을 당성진으로 하고 사찬 극정으로 하여금 가서 지키게 하였다. 5년 여름 4월에 왕의 건강이 좋지 않아 기도하고 150명이 승려가 되는 것을 허락하였다. 겨울 12월에 당에 사신을 보내어 조공하였다. 6년 봄 정월에 지진이 있었다. 시중 우징이 그만두어 이찬 윤분을 시중으로 삼았다. 2월에 왕자 김능유와 함께 승려 9명을 당에 보내 입조하게 하였다. 가을 7월에 당에 파견되었던 진봉사 김능유 등 일행이 돌아오다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 겨울 11월에 사신을 당에 보내어 조공하였다. 7년 봄과 여름에 가물어 농지가 황폐하였다. 왕이 정전을 피하고 음식의 가짓수를 줄였으며 중앙과 지방의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사면하였다. 가을 7월에 이에 비가 왔다. 8월에 기근으로 황폐해져 도적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겨울 10월에 왕이 사자에게 명하여 백성을 안무하게 하였다. 8년 봄에 나라 안에 큰 기근이 들었다. 여름 4월에 왕이 시조묘를 찾아뵈었다. 겨울 10월에 복숭아나무와 자두나무의 꽃이 다시 피었다. 전염병으로 백성이 많이 죽었다. 11월에 시중 윤분이 관직에서 물러났다. 9년 봄 정월에 우징을 다시 시중으로 삼았다. 가을 9월에 왕이 서영산 아래에 거둥하여 크게 열병하고 무평문에 행차하여 활쏘기를 보았다. 겨울 10월에 왕이 나라 남쪽의 주군을 직접 다니면서 나이 많은 사람 및 호라비와 호러미, 고아와 부양할 가족이 없는 노인들의 사정을 알아보고 곡물과 배를 차등을 두어 하사하였다. 10년 봄 2월에 아찬 김균정을 임명하여 상대 등으로 삼았다. 시중 우징이 아버지 균정이 재상이 되었기 때문에 표를 올려 관직에서 물러나게 해달라고 요청하니 대하찬 김명을 시중으로 삼았다. 11년 봄 정월 초하루 신축일에 일식이 있었다. 왕자 김희종을 당에 보내 사은하고 겸하여 수기하게 하였다. 여름 6월에 별이 동쪽에서 패성이 되었다. 가을 7월에 태백성이 달을 침범하였다. 겨울 12월에 왕이 죽으니 시호를 흥덕이라 하였다. 조정은 유언에 따라 장화왕비의 능에 합장하였다. 희강왕이 즉위하였다. 왕의 이름은 재룡으로 원성대왕의 손자 이천헌정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포도 부인이고 왕비 문목 부인은 갈문왕 춘공의 딸이다. 처음에 흥덕왕이 죽자 그 사촌동생 균정과 다른 사촌동생의 아들 재룡이 모두 임금이 되고자 하였다. 이에 시중 김명과 아찬 이홍, 배원백 등이 재룡을 받들고 아찬 우징은 조카 예직 및 김양과 함께 자기 아버지 균정을 받들어 동시에 왕궁에 들어가 서로 싸웠다. 김양은 화살을 맞고 우징 등과 함께 달아났으며 균정은 살해되었다. 그 후 재룡이 즉위할 수 있었다. 2년 봄 정월에 크게 사면하여 감옥에 있는 죄수로 사형을 포함한 모든 범죄를 저지른 자를 모두 풀어주었다. 죽은 아버지를 익성대왕으로 추봉하고 어머니 박씨를 순성태우로 책봉하였다. 벼슬을 내려 시중 김명을 상대 등으로 삼고 아찬 이홍을 시중으로 삼았다. 여름 4월에 당 문종이 수기하던 왕자 금희종을 돌려보냈다. 아찬 우징이 아버지 균정이 살해된 것을 원망하는 말을 하였는데 김명과 이홍 등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5월에 우징이 화를 입을까 두려워하여 처자식과 함께 황산 진구로 달아나서 배를 타고 청해진 대사 궁복에게 가
몸을 의탁하였다. 6월에 균정의 매제인 아찬 예진과 아찬 양순이 도망하여 우징에게 망명하였다. 당 문종이 수기하는 김충신 등에게 차등을 두어 비단을 하사하였다. 3년 봄 정월에 상대등 김명, 시중 이홍 등이 군사를 모아 반란을 일으켜 왕의 측근들을 해치자 왕이 지킬 수 없음을 알고 이에 왕궁 안에서 목을 메어 죽었다. 시호를 희강이라 하고 소산에 장사 지냈다. 민해왕이 즉위하였다. 왕의 성은 김씨이고 이름은 명으로 원성대왕의 증손자이다. 대하찬 춘공의 아들로 여러 관직을 거쳐 상대등이 되었다. 시중 이홍과 함께 희강왕을 핍박하여 죽이고 스스로 즉위하여 왕이 되었다. 죽은 아버지에게 선강대왕이라는 시호를 추증하고 어머니 박씨 귀보 부인을 선의태우로 하며 아내 김씨를 운용왕후라 하였다. 이찬 김기를 임명하여 상대등으로 삼고 아찬 헌숭을 시중으로 삼았다. 2월에 김양이 병사를 모집하여 청해진으로 들어가 우징을 만났다. 아찬 우징은 청해진에 있으면서 김명이 왕위를 찬탈했다는 소식을 듣고 청해진 대사 궁복에게 일러 말하기를 김명은 왕을 시해하고 스스로 즉위하였고 이용도 마음대로 군부를 죽였으니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장군의 병사에 의지하여 군부의 원수를 갚고 싶습니다. 라고 하였다. 궁복이 말하기를 옛사람의 말에 을을 보고도 행하지 않으면 용이 없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나는 비록 용렬한 사람이지만 명령하시면 곧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마침내 병사 5천을 나누어 친구인 정년에게 주고 말하기를 그대가 아니라면 이 화란을 평정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겨울 12월에 김양이 평동 장군이 되어 염장, 장변, 정년, 낙금, 장건영, 이순행과 함께 군대를 통솔하여 무주 천랴현에 이르렀다. 왕이 대간 김민주로 하여금 군대를 이끌고 가 맞서 싸우게 하였다. 김양이 낙금과 이순행을 보내 김하군 3,000기로 돌격하게 하니 적군을 거의 다 살상하였다. 2년 봄 윤정월에 김양의 군대가 밤낮으로 행군하여 19일에 달벌의 언덕에 이르렀다. 왕이 김양의 군대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찬 대은과 대하찬 율린, 의훈 등에게 명하여 병사들을 거느리고 맞게 하였다. 또 일전을 벌여 김양이 크게 이겼는데 왕의 군사는 죽은 자가 반이 넘었다. 이때 왕은 서교에 있는 큰 나무 아래에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도망치자 혼자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원류택으로 도망쳐 숨었으나 병사들이 찾아내서 해쳤다. 여러 신하들이 예를 갖추어 장사 지내고 시호를 민해로 하였다. 신무왕이 즉위하였다. 왕의 이름은 우징으로 원성대왕의 손자인 상대등 균정의 아들이며 희강왕의 사촌 동생이다. 예징 등이 왕궁 안을 깨끗이 한 후 예를 갖추어 그를 맞이해 즉위케 하였다. 조부 이찬 예영을 해강대왕으로, 죽은 아버지를 성덕대왕으로, 어머니 박씨 진교 부인을 헌목태우로 추존하였다. 아들 경응을 세워 태자로 삼았다. 청해진 대사 궁복을 감의군사로 봉하고 시급 2,000호를 주었다. 이홍이 두려워하여 처자식을 버리고 산속 숲으로 도망갔으나 왕이 기병을 보내 쫓아가 잡아 죽였다. 가을 7월에 사신을 당에 보내면서 치청 절도사에게 노비를 주었으나 황제가 그 일을 듣고 먼 나라 사람이 불쌍하다 여겨 명하여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왕이 큰 병으로 들어 누웠다. 왕의 꿈에 이홍이 화살을 쏘아 등에 맞았는데 잠에서 깨어보니 등에 종기가 났다. 이달 23일에 이르러 왕이 죽었다. 시호를 신무라 하고 재영산 서북쪽에 장사 지냈다. 논하여 말한다. 구양자가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논하라 환공은 은공을 시해하고 스스로 즉위한 자이고 선공은 적자인 적을 시해하고
스스로 즉위한 자이며 정나라 여공은 세자 호를 쫓아내고 스스로 즉위한 자이고 위나라 목공의 손자 표도 그 군주 간을 쫓아내고 스스로 즉위한 자이다. 공자께서 춘추에서 이들이 군주가 된 내용을 모두 없애지 않은 것은 각각 그 사실을 전하여서 후세 사람들이 그것을 믿도록 만들어 곧 내군주의 잘못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곧 사람들이 이러한 악한 일을 하는 것을 그만두기를 바란 것이다. 신라의 언승이 애장왕을 시해하고 즉위하였고 김명은 희강왕을 시해하고 즉위하였으며 우징은 민해왕을 시해하고 즉위하였는데 지금 그 사실을 모두 적은 것도 역시 춘추의 뜻과 같다.